자, 안녕하십니까. 호치민을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봉실장입니다. 자, 호치민 여행을 준비할 때 항공권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게 바로 숙소입니다. 자, 1군에 잡아야 하는지, 7군에 잡아야 하는지, 호텔이 좋은지, 아니면 아파트가 좋은지, 여러 명이 함께 간다면 풀빌라가 더 좋은 선택인지, 이 숙소 가격만 보고 예약했다가 여행 내내 이동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진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가보니 위치가 매우 멀거나 객실이 생각보다 작거나 출입 방법이나 방문객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치민 여행 목적과 인원에 따라 어느 지역에 어느 형태의 숙소를 잡아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숙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호치민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다닐 것인가, 이거부터 봐야 합니다. 이 관광지와 식당, 마사지, 저녁 일정이 대부분 1군에 있다면 이 숙소도 1군이나 가까운 지역에 잡는 게 편합니다. 반대로 관광보다는 한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면서 조용하게 쉬는 일정이라면 7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숙박비가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과 전혀 다른 지역의 숙소를 잡으면 매번 또 차량을 불러야 합니다. 이 한 번 이동하는 비용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번 왕복하면 이동 비용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이 무엇보다 여행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호치민은 지도상 거리가 가까워 보여도 교통 상황에 따라 이동 시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비가 오는 시간에는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밤늦게 일정이 끝났는데 숙소까지 한참 다시 이동해야 하면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이 숙소는 방의 크기보다 먼저 여행 동선과 위치를 맞춰야 합니다. 자, 1군은 호치민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가장 무난한 지역입니다. 이 벤탄 시장, 응우엔 후에 거리, 동커이 거리, 부이비엔, 그리고 주요 관광지와 식당, 카페, 마사지 업소가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일정이 짧은 분들에게 1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관광을 하고 중간에 숙소로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 일정을 다시 시작하기가 편합니다. 그랩을 타더라도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선을 짜기도 쉽습니다. 특히 호치민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지명과 거리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심 지역의 숙소를 잡으면 길을 찾거나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1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7군보다 객실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광지나 번화가 바로 앞에 있는 숙소는 밤에 소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약 사이트 사진에는 방이 넓어 보였는데 실제로 가보면 캐리어 2개를 펼치기도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이 있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 벽을 바라보는 작은 창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군 호텔을 예약할 때는 위치만 보지 마시고 객실 면적과 창문 유무, 방음 관련 후기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치민 첫 방문, 2박 3일이나 3박 4일처럼 일정이 짧은 분, 관광과 식사, 마사지, 저녁 일정을 다양하게 이용하실 분, 이런 분들에게는 1군을 추천합니다. 자, 7군, 특히 푸미흥 지역은 1군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거리가 비교적 정돈되어 있고 한식당과 카페, 마트가 많아서 한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지역입니다. 베트남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거나 한식을 자주 찾는 분들은 7군이 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1군보다 넓은 객실이나 레지던스를 찾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변이 관광지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숙소에서 조용하게 쉬기에도 좋습니다. 호치민을 여러 번 방문한 분, 일정이 길고 여유롭게 머무는 분, 한식당과 한인 생활권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은 7군이 잘 맞습니다. 다만 일정 대부분이 1군에 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아침에도 1군, 저녁에도 1군인데 숙소만 7군에 있다면 매번 왕복해야 합니다. 낮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술을 마셨다거나 하루 종일 돌아다닌 뒤에 숙소까지 다시 이동하는 건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7군이 조용하고 숙소도 넓다더라, 이 말만 듣고 예약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7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일정의 절반 이상이 1군이라면 1군이 편하고 숙소에서 쉬면서 한식당과 생활 편의성을 중요하게 본다면 7군이 좋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1군이나 무조건 7군이 아닙니다. 내 일정과 숙소 위치가 맞아야 합니다. 자, 호치민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숙소는 사실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프런트가 있다는 점이죠.
체크인이 어렵지 않고 진보관이 가능하고 이 객실 청소와 수건 교체도 비교적 확실합니다. 택시를 부르거나 주소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프런트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체크아웃 후 짐을 맡겨야 할 때도 편합니다. 이 밤늦게 숙소에 들어가더라도 직원이 상주하는 곳이 많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박이나 2박처럼 일정이 짧다면 넓은 공간보다 편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호텔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도 예약 전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호텔마다 외부 방문객 규정이 다릅니다. 이 방문객이 객실로 올라갈 때 신분증 등록이 필요한 곳도 있고 등록된 투숙객만 객실 출입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추가 인원 비용을 받는 호텔도 있습니다. 이건 호텔 등급이나 가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예약 전에 외부 방문객 출입이 가능한지, 추가 인원 비용은 있는지, 신분증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흡연이 필요하신 분들은 흡연 가능 객실이나 흡연 구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혼자 또는 2명이 방문하고 일정이 짧고 호치민이 처음이라면 호텔이 가장 무난합니다. 반대로 호텔보다 아파트나 레지던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공간입니다.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 세탁기와 주방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2명 이상이거나 일정이 길다면 호텔보다 확실히 편할 수 있습니다. 일행이 방에 들어가서 쉬더라도 다른 사람은 거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머무는 경우 세탁기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와 호텔식 레지던스는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모든 숙소가 호텔처럼 프런트에서 바로 체크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호스트를 직접 만나야 하는 곳도 있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무인 체크인을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는데 호스트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건물 앞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에서 단기 투숙객이나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프런트가 있거나 관리 직원이 상주하는 서비스 아파트나 호텔식 레지던스를 선택하는 게 편합니다. 예약할 때는 외국인 투숙객 등록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체크인 과정에서 여권 사진이나 여권 정보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무작정 여권 정보를 보내기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숙소인지 예약한 플랫폼과 연락처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입카드가 몇 장 제공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청소 방식도 호텔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가 매일 제공되는지, 수건은 언제 교체가 되는지, 쓰레기는 직접 버려야 하는지, 이 전기세와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호텔처럼 매일 청소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만 제공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욕실 개수입니다. 침실이 2개라고 해서 무조건 2명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욕실이 하나라면 아침이나 저녁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3박 이상 머무는 분, 거실과 세탁기가 필요한 분,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서비스 아파트나 레지던스가 잘 맞습니다. 친구들과 여러 명이 여행하면 풀빌라를 알아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이 여러 개 있고 거실과 수영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사진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숙박비를 인원수로 나누면 호텔보다 저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풀빌라는 숙박비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이 호치민 숙소로 검색을 했지만 실제 위치는 이 중심지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1군에서 일정을 보내는데 풀빌라가 외곽에 있다면 차량 이동이 필수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그랩 한 대에 전부 타지 못해서 차량을 2대 이상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숙박비는 아꼈지만 매일 이동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가 비용입니다. 이 보증금, 청소비, 전기료, 수영장 관리비, 늦은 체크인 비용, 퇴실 후에 추가 청소비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는 소음 규정입니다. 풀빌라라고 해서 밤새 음악을 크게 틀고 놀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음악을 끄거나 모임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숙 인원과 방문객 규정입니다. 이 예약한 인원보다 사람이 많아지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입장이 제한될 수가 있는데 빌라 전체를 빌렸는데 누가 오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약 인원과 방문객 규정은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풀빌라는 4명 이상의 단체가 숙소 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가 좋습니다. 숙소에서 식사하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단체로 술을 마시고 쉬는 것이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광과 외부 일정이 중심이고 숙소에서는 잠만 잘 예정이라면 굳이 풀빌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소를 결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실제 숙소 주소와 주요 일정까지의 이동거리, 객실 면적과 창문 유무, 침실과 욕실 개수, 이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 프런트 직원 상주 여부, 늦은 시간 체크인 가능 여부, 출입카드의 개수, 외부 방문객 규정, 추가 인원 비용, 청소와 수건 교체 주기, 보증금과 추가 청소비, 전기료 포함 여부, 흡연 가능 여부, 풀빌라라면 소음과 수영장 이용 규정까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예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은 결제하기 전에 숙소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호치민 첫 방문이고 일정이 짧다면 1군, 조용하게 쉬면서 한식과 생활 편의성을 중요하게 본다면 7군, 짧고 편한 여행은 호텔, 넓은 공간과 장기 체류 서비스는 아파트나 레지던스, 여러 명의 숙소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풀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숙소 가격 몇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행 전체의 동선과 편리함입니다. 이 숙소를 잘못 잡으면 여행 내내 이동하느라 지치고, 숙소를 잘 잡으면 같은 일정도 훨씬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호치민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여행 인원과 일정을 남겨주세요. 1군과 7군 지역 중 어떤 지역이 더 잘 맞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치민 봉실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